만약 여러분께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가정이 흙바닥에서 잠을 자고 정의는 사치에 불과하며 자전거를 가지는 것이 마치 벤츠를 모는 것만큼의 위신을 가진 나라가 있다고요?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바로 부룬디의 현실입니다. 이 나라는 무려 60년 넘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하루에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며 우리가 거의 상상조차 하지 않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부룬디에서 괭이는 단순한 농기구가 아니라 혼인 풍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바나나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맥주로 변해 지역의 특별한 음료가 됩니다. 세계가 첨단 기술로 빠르게 달려가는 동안 부룬디의 여성들은 여전히 자기 몸보다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나릅니다. 물통부터 생활용품까지 그 무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터넷 접근 또한 극도로 드물어 연결의 기회조차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만든 것일까요? 아프리카의 한가운데 자리한 작은 내륙 국가가 어쩌다 이토록 극심한 빈곤과 고립에 처하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부룬디의 삶에 관한 16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6번. 침대도 전기도 없는 삶. 여러분이 곧 듣게 될 이야기는 믿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집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너져 볏짚과 자연 재료로 엮은 벽만이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하는 세상. 그것이 부룬디 대부분 가정의 일상입니다. 시골 지역에서는 현대적인 편의 시설이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집은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 지은 초라한 오두막에 불과합니다. 침대라는 것은 이곳에서 사치에 속합니다. 때로는 10명에 달하는 가족이 차가운 흙바닥을 함께 나눠 자야 합니다. 바틸로 지친 하루를 마치고 나서도 그들이 쉴 수 있는 곳은 바닥뿐입니다. 그러나 고생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해가 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어둠이 찾아옵니다. 부룬디의 가정 가운데 전기를 공급받는 곳은 8%도 차에 되지 않습니다. 해가 지면 사실상 삶이 멈춰버립니다. 상점과 시장은 일찍 문을 닫고 거리는 기묘할 만큼 고요해집니다. 머리 위에 별빛만이 길을 밝혀주는 밤하늘 속을 걸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15번. 열악한 인터넷 접근성.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인 부룬디는 인터넷 접속과 사용에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부룬디의 인터넷 보급 상황은 여전히 국제 기준에 한참 뒤처져 있습니다. 지난 10년 초반까지만 해도 인구의 약 1.2%만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는 지역은 물론 전 세계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도 충격적으로 낮은 수치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이 수치가 약 4.5%까지 늘어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전체 인구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아프리카 평균 보급률인 39% 그리고 전 세계 평균인 53%와 비교해보면 부룬디가 정보기술 접근성에서 얼마나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부룬디의 인터넷 연결이 취약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통신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동통신망과 인터넷 서비스는 대부분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인구의 약 80%가 거주하는 농촌 지역에서는 인터넷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어도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한 것입니다. 도시나 마을에는 일부 인터넷 카페가 있기는 하지만 그 수가 매우 적고 서비스의 질도 낮습니다. 도시 주민들은 그나마 이를 이용할 수 있지만 농촌 지역 사람들은 지리적 거리와 높은 비용 때문에 사실상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인터넷 접근성이 부족하다 보니 정보와 교육 자원에 대한 격차가 커지고 이는 젊은 세대의 발전을 가로막으며 디지털 경제 참여 기회를 제한합니다. 특히 창의 산업이나 정보기술 분야를 발전시켜야 하는 부룬디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시급한 문제입니다. 게다가 인터넷 사용 요금 역시 대부분의 시민들에게는 지나치게 비쌉니다. 모바일과 인터넷 서비스가 점차 확대되고는 있지만 그 비용은 여전히 대다수 국민들에게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고급 요금제는 존재하지만 일반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어서 정보 접근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14번. 바나나 맥주. 맥주라고 하면 보리와 홉을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부룬디에서는 예상치 못한 재료인 바나나가 주원료입니다. 바나나 맥주는 부룬디 사람들의 지혜와 창의성을 보여주는 산물로 가장 풍부하게 재배되는 작물 중 하나인 바나나를 문화 깊숙이 뿌리내린 특별한 음료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부룬디 어디서나 바나나를 볼 수 있으며 이는 일상과 경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원입니다.
바나나 맥주는 잘 익은 바나나를 껍질 벗겨 으깬 뒤 물과 섞어 만듭니다.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발효 과정을 빠르게 하기 위해 풀을 넣기도 합니다. 며칠이 지나면 이 혼합물은 달콤하면서도 약간 알코올 성분이 있는 음료로 변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맥주와는 다르지만 바나나 맥주만의 독특한 풍미와 매력은 전국적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바나나 맥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축제와 결혼식, 그리고 각종 모임에서 함께 나누며 웃고 노래하고 춤추는 가운데 사람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부룬디 문화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음료는 기쁨과 화합을 상징하는 매개체로 부룬디 사람들의 공동체적 유대감을 더욱 돈독해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룬디를 방문한다면 꼭 바나나 맥주를 맛보시길 권합니다. 그 독특한 맛을 즐기면서 단순히 한 음료를 맛보는 것을 넘어 부룬디 문화의 본질, 즉 전통과 지혜, 그리고 땅과의 깊은 연결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룬디에서 바나나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가장 널리 재배되는 작물 중 하나로 바나나는 경제와 일상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수도 부줌부라의 번화한 시장에서부터 외딴 시골 마을까지 바나나는 늘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바나나는 생으로 먹어 전통 식사의 주식이 되기도 하고 발효시켜 유명한 바나나 맥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 활용도가 매우 넓어 부룬디 사람들의 식생활과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바나나는 단순한 음식 그 이상으로 회복력과 창의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많은 가정에서 바나나 판매는 생계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농부들은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 수확한 바나나를 모아 가족을 부양합니다. 하지만 농장에서 시장까지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부룬디의 열악한 인프라 때문에 운송은 큰 과제가 됩니다. 대부분의 도로가 포장되지 않았고 우기에는 사실상 통행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부룬디의 농부들은 종종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바나나를 자전거에 싣고 가파른 언덕길을 넘나듭니다. 이는 그들의 뛰어난 기술과 끝없는 노력의 상징입니다. 바나나를 가득 실은 자전거는 단순한 운송 수단을 넘어 부룬디 사람들이 지닌 인내와 결단력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상징입니다. 13번 부의 상징 자전거. 믿기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부룬디에서 자전거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부와 지위를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세계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버스, 기차로 이동하는 반면 부룬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두 발에 의존해 이동합니다. 이 나라에서 자전거를 소유한다는 것은 선진국에서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는 것과 같은 가치로 여겨집니다. 많은 남성들에게 자전거는 단순히 실용적인 필요를 넘어 번영의 상징이 되며 이는 결혼을 준비할 때 자신감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룬디 가정의 대다수에게 자전거는 여전히 사치품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10km 이상을 걸어 시장, 학교, 직장으로 향합니다. 부룬디의 대중교통은 매우 제한적이고 기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가장 흔한 교통수단은 피그스티라 불리는 좌석도 없는 형태의 교통수단으로 한 번 타는데 약 10센트가 듭니다. 그러나 불편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걷기를 선택합니다. 게다가 부룬디의 도로 사정은 열악합니다. 포장된 도로는 드물고 흙길이 대부분입니다. 우기에는 길이 진흙탕으로 변해 거의 지나갈 수 없게 되지요. 매일 직장이나 학교를 가기 위해 10km를 걸어야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단 한 대의 자전거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12번 머리에 짐을 이는 여성들. 부룬디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머리에 30리터짜리 물통을 이고도 우아하게 걸어가는 여성들의 모습에 놀라곤 합니다. 그들은 언덕을 오르면서도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기도 하며 무거운 짐이 전혀 발걸음을 무겁게 하지 않는 듯 보입니다. 부룬디 여성들은 놀라운 균형감과 단정한 자세로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다닙니다. 물통부터 건설 현장의 콘크리트 양동이까지 그 무게는 실로 다양합니다. 특히 산악지대에서는 체중의 70%에 달하는 짐을 나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짐과 머리 사이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부룬디 사람들은 작은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천을 동그랗게 말아 볼이나 공 모양으로 만들어 머리에 올린 뒤 그 위에 무거운 짐을 얹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여성들을 보며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연스럽게 곱슬거려 두피에 붙은 듯 자라는 머리카락에도 불구하고 어떤 여성들은 어떻게 길고 아름다운 따은 머리를 뽐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지요. 부룬디 여성들에게 머리카락은 단순한 외모의 일부가 아니라 정체성과 바람을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순수 아프리카 혈통의 여성들은 거의 모두 짧고 강하게 곱슬진 머리를 가지고 있지만 많은 부룬디 여성들은 긴 머리와 매끄러운 머리를 동경합니다. 이를 위해 값비싼 재료 대신 사전 따아진 나일론 같은 저렴한 소재로 만든 가발이나 붙임머리를 활용합니다. 특히 사무실에서 일하거나 도시에서 미용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에게는 흔한 선택이지요. 하지만 가발 가격은 한 달 급여의 4분의 1에 이를 정도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들은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기꺼이 그 비용을 감수합니다. 11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내륙 국가인 부룬디는 수입과 수출 모두 이웃 나라들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존은 물가 상승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세계 무역에서 부룬디의 경쟁력을 떨어뜨립니다. 이미 취약한 경제 구조 속에서 기반 시설마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해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괭이는 부룬디 사람들의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도구이며 이 나라의 평균 기대 수명은 고작 50년에 불과합니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기구들의 보고에 따르면 부룬디는 지난 60년 넘는 시간 동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는 불명예스러운 자리를 차지해왔습니다. 지리적 한계는 발전에 큰 장벽이 되지만 동시에 부룬디 사람들에게는 창의성과 자구책을 키우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인구의 약 90%가 농업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지만 이 역시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농부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농법에 의존하며 현대적인 기술이나 도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생산성이 낮고 스스로의 기본적인 식량 수요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기후 변화의 영향입니다. 가뭄이 장기간 이어지거나 폭우로 홍수가 발생하면서 농작물이 피해를 입고 이미 취약한 기반 시설이 더욱 큰 압박을 받습니다. 이러한 기상 조건은 식량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며 경제 전반에도 큰 부담을 줍니다. 또한 바다로 통하는 항만이 없는 탓에 해상 무역로를 이용할 수 없어 운송 비용이 치솟고 경제 효율성도 크게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룬디는 여전히 커피와 차와 같은 주요 수출품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 산업만으로는 나라 전체를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10번. 두 개의 수도를 가진 나라 부룬디. 부룬디는 특이한 수도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 수도는 기테가, 경제 중심지는 부줌부라로 두 도시가 각각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2018년 부룬디 정부는 정치 기능을 대도시 부줌불에서 더 작은 도시 기테가로 옮기면서 수도의 과밀화를 완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현재 기테가는 부룬디의 행정 중심지로서 주요 정부 기관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면 부줌부라는 여전히 경제적 중심지로서 주요 기업, 핵심 산업, 그리고 활발한 중앙시장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같은 두 수도 체제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부룬디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기테가는 균형 잡힌 발전을 향한 의지를 상징하고 부줌부라는 국가 경제 회복과 활력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부룬디가 직면한 경제적 도전은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부패와 투명성 부족이 국가 발전을 더디게 만들며 주요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국제 지표에 따르면 부룬디는 성장에 안정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거버넌스와 책임성 면에서 큰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효율적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보건, 교육, 사회 기반 시설 등 핵심 분야를 뒷받침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와 병원이 부족하고 공공 프로젝트가 지연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와 효율성을 높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국제기구들과 현지 단체들은 부룬디의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여정은 꾸준한 헌신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협력과 개혁이 이어진다면 부룬디는 충분히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룰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부룬디 국민 모두가 개혁과 경제 성장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9번. 70% 인구가 영양실조로 고통받다. 부룬디의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국가들 가운데 하나로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연간 약 500달러에 불과합니다. 이는 하루로 환산하면 약 1달러 36센트로 많은 가정이 가장 기본적인 생활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곳에서 생존은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도전입니다. 전체 인구의 70%가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으며 수많은 가정이 생명을 유지할 만큼의 영양 있는 음식을 확보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룬디 사람들의 주된 식사는 식물성 음식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옥수수가 대표적인 주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옥수수, 감자, 고구마, 그리고 기타 뿌리 채소가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이 음식들은 열량은 제공할 수 있으나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과 같은 필수 영양소가 부족해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단백질 부족은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단백질 결핍으로 발생하는 영양실조 질환, 콰시오코르입니다. 이 질환에 걸린 아이들은 종종 부종, 창백한 피부, 면역력 약화, 그리고 감염에 대한 취약성을 겪습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어린이뿐 아니라 성인들 또한 이 같은 문제에 시달리며 면역력 약화에서 시작해 심각한 질병으로까지 이어질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8번 조깅 금지령. 피에르 은쿠룬지자 대통령 시절 부룬디 정부는 2004년에 달리기를 전면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국내외에서 큰 충격과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복잡한 정치 상황 속에서 2000년대 초반에 부룬디 국민들 사이에서는 독특한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특히 젊은 세대가 중심이 되어 수도 부준부라, 현재의 수도는 기테가 같은 대도시에서 대규모로 함께 달리기를 하는 전통이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이 달리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마다 이루어지는 집단 달리기는 점차 정부에 대한 항의의 수단이 되었고, 특히 권위주의적 정책을 펼치며 시민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을 받던 은쿠룬지자 대통령에 대한 저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사람들이 큰 무리를 지어 거리를 달리는 모습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력한 침묵 시위로 변화했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운동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저항의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 움직임이 잠재적으로 정권의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깨달은 은쿠룬지자 대통령은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2004년 그는 대규모 달리기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정치적 전복 행위라고 판단하며 이를 법으로 금지시켰습니다. 그는 이러한 달리기 모임이 야권 세력의 선동 도구로 이용되거나 더 큰 반정부 운동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7번 혼인의 예물은 괭이. 부룬디에서 결혼 비용은 화려한 선물이나 값비싼 자동차 혹은 웅장한 집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단순한 것, 바로 괭이 한 자루가 그 기준이 됩니다. 이 전통적인 풍습은 다른 지역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남자가 여인과 결혼하려면 반드시 괭이를 주어야 하는데, 이 괭이는 단순히 노동의 도구가 아니라 성실한 삶을 상징하고 부부가 함께 땀 흘리며 가정을 일구어 나가기를 바라는 희망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에서는 괭이 대신 소를 주기도 합니다. 부룬디에서 소는 가장 귀중한 자산으로 여겨지며 어떤 물질적인 재산보다 훨씬 높은 가치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에게는 소보다는 여전히 괭이가 가장 흔한 선택입니다. 부룬디에서 또 하나 독특한 점은 여성들이 물건을 머리에 이고 나르는 풍습입니다. 이는 단순히 실용적인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울퉁불퉁한 길을 걸으며 무게를 견뎌내는 우아함과 놀라운 균형 감각을 보여주는 전통이기도 합니다. 여성들이 머리에 이고 나르는 짐의 무게는 때로는 체중의 70%에 이를 정도로 무겁습니다. 물통에서부터 콘크리트 양동이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때 부룬디 여성들은 머리를 보호하고 무게를 조금이나마 분산시키기 위해 영리한 방법을 씁니다. 머리와 짐 사이에 천을 동그랗게 말아 고리나 그릇 모양으로 받쳐두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방법은 마찰을 줄이고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어 험난한 길에서도 무거운 짐을 안정적으로 운반할 수 있게 합니다. 6번 야생소를 먹는 풍습. 부룬디 문화에서 소는 단순한 가축이 아닙니다. 그것은 번영과 행운, 그리고 조상에 대한 존경을 상징합니다. 소가 죽으면 야생소 먹기라 불리는 의식이 시작되는데, 이는 부룬디인들의 영적 삶에서 매우 중요한 전통입니다. 소는 이 나라 사회에서 신성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단순히 음식의 원천일 뿐 아니라 농업 문화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산이기도 합니다. 부룬디에서 많은 가정에게 소떼를 소유한다는 것은 부와 지위, 그리고 가정의 안녕을 상징합니다. 소가 죽으면 사람들은 단순히 고기를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삶을 지탱해준 소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시간으로 여깁니다. 소를 먹은 뒤에는 특별한 의식을 치르며 소의 뿔을 집 근처 땅에 묻습니다. 이 뿔을 묻는 행위는 부룬디 사람들에게 깊은 영적 의미를 가집니다. 뿔은 단순한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 신성한 가치를 지닌 상징물로 여겨집니다. 뿔을 땅속에 묻는 것은 조상들의 세계로부터 현세의 복과 번영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의식입니다. 사람들은 소의 뿔이 땅에 심어질 때 마치 복과 행운이 싹을 틔우듯 더 많은 소가 가문에 들어올 것이라 믿습니다. 5번 악명 높은 식인 악어. 구스타브라는 이름을 가진 악어는 사람을 습격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든 것으로 악명이 높은 나일 악어입니다. 이 전설적인 존재는 수많은 사람을 집어삼켰다는 소름 끼치는 이야기와 함께 지역에서 하나의 신화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구스타브는 길이가 약 5m, 50cm에 달하는 거대한 악어로 알려져 있으며 지금까지 무려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악어의 턱 속으로 사라졌다는 소문이 전해집니다. 이 때문에 구스타브는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식인 악어 가운데 하나로 불립니다. 그 존재 자체가 잔혹함과 힘에 대한 전설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현지인들에게는 공포와 동시에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구스타브는 주로 루지지 강과 탕가니카호 주변에 서식하는데 이 지역은 부룬디와 르완다, 그리고 콩고 민주공화국의 국경에 맞닿아 있는 주요 담수 지역입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포획하거나 제거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구스타브는 번번이 사냥꾼들의 소나기를 피하며 야생의 교활함과 예측 불가능함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자들과 야생동물 애호가들이 여러 차례 추적을 시도했지만 이 악어는 기이할 정도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구스타브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뛰어난 수영 능력과 날카로운 사냥 본능 덕분이라고 분석합니다. 4번 국가의 상징 북. 부룬디에서 북은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민족의 심장 박동과도 같습니다. 수세기를 거쳐 전해 내려오며 권력과 정체성을 깊게 상징해온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 북은 왕실의 축제나 추수제 같은 중요한 의식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부룬디 문화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묵직하고 울림 있는 북소리는 힘과 단결, 그리고 공동체 정신을 나타냅니다. 전통적으로는 특정 가문 출신의 남성만이 북을 연주할 수 있었는데 이는 부룬디 사회에서 북이 지닌 위상과 권위를 보여줍니다. 그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는 2014년 부룬디의 북을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전통을 보호하고 후세에도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북은 문화 행사나 국제대회에서 큰 감동을 주며 전통 북춤과 함께 공연될 때 에너지와 리듬, 정교함이 어우러진 장관을 선사합니다. 거대한 나무북이 여러 연주자들에 의해 일제히 울려 퍼질 때 그 강렬한 북소리와 절도 있는 움직임은 공동체의 정신과 문화적 자긍심을 드러내며 전 세계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3번 열악한 사회 기반 시설. 부룬디가 발전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불충분한 사회 기반 시설입니다. 이 나라는 세계에서 철도망이 전혀 없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로 물자 운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결과 비용은 높아지고 효율성은 낮아지게 됩니다. 철도가 없다 보니 도로 교통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도로 상태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포장도로가 극히 드물고 대부분의 도로가 흙길이라 우기가 되면 진창으로 변해 거의 지나갈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단순히 물자 운송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필수 서비스 제공에도 큰 지장을 줍니다. 전기와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인구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가정은 비싸고 신뢰할 수 없는 대체 수단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기본 서비스는 여전히 멀리 있는 꿈에 불과합니다. 사회 기반 시설을 개선하는 과정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경제적, 정치적 불안정 때문입니다. 부룬디는 개발 프로젝트 자금을 해외 원조에 크게 의존하지만 자원의 부족과 잦은 지원으로 개혁이 차질을 빚고 있어 발전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부룬디와 탄자니아,
르완다를 연결하는 철도 건설과 같은 장기 계획은 지역 무역과 경제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도전은 거대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굳건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앞으로의 길은 분명 험난하겠지만 굳은 의지와 지원이 있다면 부룬디의 변화와 발전은 충분히 실현 가능합니다. 철도망이 없다는 사실은 부룬디와 탄자니아, 르완다 등 이웃 국가 간의 이동과 무역을 비효율적이고 비용 높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통비가 높아지면 필수품 가격 또한 상승해 국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부룬디 사람들의 회복력과 적응력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버스, 오토바이, 자전거가 주요 교통수단 역할을 하며 경제와 사회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의 언덕길에서는 자전거로 물자를 운반하는 경우가 많아 사람들의 창의성과 강인한 의지를 잘 보여줍니다. 관광객들에게는 부룬디의 낙후된 사회 기반 시설이 오히려 진솔하고 생생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여행자들은 외딴 마을과 장엄한 풍경을 지나며 현지인들과 함께 붐비는 버스를 타거나 오토바이를 함께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부룬디의 열악한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2번, 탕가니카 호수. 유명한 자연의 경이로움. 부룬디는 비록 선진국처럼 편리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여정은 방문객들에게 부룬디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보여주는 강인함과 삶의 의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부룬디의 자연 경이 중 하나인 탕가니카 호수는 아름다운 자연과 민족적 자부심을 상징하며 부룬디뿐 아니라 탄자니아, 잠비아, 콩고 민주공화국 등 4나라에 걸쳐 뻗어 있습니다. 탕가니카 호수는 부피와 깊이 모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담수호로 러시아의 바이칼 호수 다음으로 꼽힙니다. 약 3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이 호수는 장엄한 자연경관일 뿐만 아니라 주변 공동체의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이곳에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토착 어류가 250종 이상 서식하고 있어 생물 다양성의 보고라 불립니다. 또한 지역 어민들에게는 생계와 식량을 책임지는 중요한 원천이기도 합니다. 매일 작은 배들이 호수 위로 나가 그물질을 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지역 시장을 지탱합니다. 연구자들과 환경 보존가들에게 탕가니카 호수는 독특한 생태계뿐 아니라 담수 생물 다양성과 환경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현재도 호수의 생태계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그 자원에 의존하는 지역 주민들의 삶을 지켜내기 위한 보존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탕가니카 호수는 또한 고요한 아름다움과 호숫가, 마을들의 활기찬 문화를 체험하고자 하는 관광객들에게 큰 매력을 지닙니다. 물가에서 빨래를 하는 여성들, 얕은 물가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은 부룬디의 강인함과 회복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1번, 생물 다양성. 아프리카의 중심에 위치한 부룬디는 내륙 국가로 동쪽과 남쪽은 탄자니아, 북쪽은 르완다, 서쪽은 콩고민주공화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국토 면적은 약 1만 제곱마일로 작지만 인구는 1,300만 명이 넘으며 아프리카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부룬디의 지형은 매우 다채롭습니다. 서부 지역에는 웅장한 산맥이 솟아있고 내륙으로 들어가면 푸른 언덕과 깊은 계곡이 이어집니다. 이처럼 험준한 지형은 눈부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동시에 농업 개발과 농촌 지역의 사회 기반 시설 확충을 어렵게 만드는 도전 과제이기도 합니다. 부룬디에는 희귀하거나 토착적인 종을 포함한 다양한 야생 동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과 자연보호구역은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대형 동물들이 살아가는 터전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동물이 바로 하마입니다. 강력한 체구를 가진 이 동물은 루부부 국립공원의 강과 루쿵가 호수, 그리고 탕가니카 호수의 물가에서 자주 목격됩니다. 악어 또한 부룬디의 수생 생태계에서 중요한 존재로 강과 호수 일대에서 서식합니다. 대형 포유류 외에도 부룬디는 수많은 아름다운 조류가 살고 있어 조류학자와 자연 애호가들에게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숲속에 사는 새, 물새, 철새 등 다양한 종들이 부룬디의 생태계를 더욱 풍요롭게 하고 있습니다. 열대우림에서 습지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환경은 이들 새가 번성하기에 이상적인 서식지를 제공합니다. 부룬디는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의 다양성도 눈에 띕니다. 울창한 열대우림에서 광활한 초원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식생을 자랑합니다. 열대우림은 야생 동물에게는 소중한 서식지를,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자원을 제공하며 비옥한 농경지는 지역 주민들의
주요 식량을 공급합니다. 특히 부룬디의 대표 수출품인 커피는 국가의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또한 키비라 국립공원과 같은 독특한 열대우림 지역은 희귀한 식물종을 품고 있으며 이 지역의 생태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숲은 지역 경제에도 중요한 자원으로 독특한 식물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키비라 국립공원과 루부부 국립공원은 부룬디에서 가장 큰 보존 지역으로 국가의 생물 다양성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4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면적을 차지하는 키비라는 부룬디에서 가장 중요한 열대우림 중 하나이자 중앙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보존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곳에는 콜로부스 원숭이와 같은 영장류를 비롯해 수많은 특별한 조류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룬디의 생물 다양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인 부룬디의 흥미로운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독특한 나라에서 여러분이 가장 인상 깊게 느낀 점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부룬디를 함께 알아보는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흥미로운 영상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에는 어떤 나라를 함께 탐험하고 싶은지 댓글로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